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 음성 해설 추천 경주는 토요일 5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5경주 음성 추천 해설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볼 사항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형이하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현대의 과학으로는 미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렇다면 과연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뭐 점성술서부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서양에도 점성술이 있고 동양에도 점성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 물론 이제 철학적인 측면은 논리적인 맥락이 끊어져서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발언이 되는가? 검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검증은 가능한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과학으로는 밝혀내지는 못하는 그런 갬블 분야, 확률 분야, 랜덤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철학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면요, 제가 이 블로그에 어떤 제목으로 올렸느냐, 보시면은 오행이야기라는 제목으로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다른 거는 글을 지금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많은데, 어디 보면은 이제 좀 조회수가 좀 높다 하는 게 이제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없는데 다른 데를 한번 봅시다. 1월달 한번 4일을 한번 볼까요? 한 수요일 정도로 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오행이하게 또 나왔죠? 다시 보는 마틴게일. 이것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냐 보시면은 687회입니다. 보통 이제 500에서 1000 사이가 조회수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근데 이것은 687회 게시물을 볼까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면서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내용과 아울러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다시 보는 마이팅게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것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요. 자, 마틴게일 요거죠.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528,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여기 보시면은 이 전보에 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보는 마이팅게일이 이렇게 눌러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는 마이팅게일 아닙니까, 블로그에서.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조회수 500 내지 10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조회수가 500 내지 1000이다. 그러면은 오행이야기는 과연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조회수는 물론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네이버 시스템에서 한 4, 5년 전, 3, 4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게 조회수, 3, 4년까지는 안 됐군요. 2, 3년 전에 바로 조회수를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글까지 따져보면요, 뭐 여기서 보면 이 통계에 관한 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볼 문제 전표 이와 같은 거 1000회가 넘었어요. 1000회가 넘었었다고요.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커튼에서 새로 이제 조회수를 새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오행 이야기의 조회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2180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오행, 철학,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 꼭 과학만 겉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과학으로는 미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경마도 미래에 관한 학문 아닙니까? 미래에 관한 놀이 아닙니까? 미래에 관한 게임.
예, 미래에 관한 갬블. 예, 이건데 그 미래 못 맞추는 거 뻔히 하는데 그거 갖다 뭐 그 과학적인 최대한으로 요즘에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그걸로도 이제 추세 예측이나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야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 데이터 마이닝 분야 이런 분야로 이제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워요. 근데 오행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행 이야기의 조회수가 의외로 2180회나 되는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을 많이 볼까? 거기서 깜짝 놀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것이에요. 제가 이제 월장을 제주로 보는데 월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유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김. 예, 유김에서 나오면 유김뿐만 아니라 일반 동양 철학의 이제 근간이 되는 어떤 기본 이론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 황도라는 게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돈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황도라는 거 있어요. 태양이 선을 그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선. 그 선에 따라서 이제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운이 달라질 때 이와 같이 간지로서 12가지 기운이 배당이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1월 20일부터 2월 17일 여기 지난번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였고요. 오늘부터는 2월 18일 아닙니까? 2월 18일? 2월 18일, 2월 18일 여기입니다. 그럼 해월장이에요. 인월. 지금 인월이 봄이죠. 인부터 시작하죠. 봄에 바로 해월장이다. 02, 2월 18, 3, 19 해가지고 한 달간 이게 이 월장은 사주는 월장이라기보다도 이제 사주는 절기 24절기가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24절기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춘은 2월 4일 5일이에요. 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절기가 이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번째 절기 입춘, 그럼 뭐 우수, 경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15일까지 입춘 지나고 입춘절기가 이제 15일까지 관장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후, 그러니까 2월 4일에서 15일을 더하면 2월 19일 2월 1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8일 이 정도의 경우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절기가 모래대송의 입춘에서 우수, 요 절기가 시작점이고요. 요것이 중간점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달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요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2개의 절기가 있으면서 이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24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절기하고 요 절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주는 요 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춘, 그러니까 정유년 1월 1일이 언제냐? 그럼 바로 2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1월 1일이에요. 사주월로. 음력월은 또 다르죠. 음력월은 이제 설날 지났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 달이었고, 사주월의 시작점은 바로 입춘부터다. 그렇다면, 이 태양력, 황도를 기준한 이 태양력, 월장의 기준은 바로 이 18일입니다. 18일. 우수. 입춘, 우수. 두 번째 절기. 한 달에 이제 2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경칩이 되기 전에 우수라는 절기가 있죠. 이 절기가 한 2주간씩 관장을 합니다. 그 절기에 해당되는 기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절기에는 과연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파이팅의 경우는 통계를 생각하고, 통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통계로 결과가 나와야 그걸 믿습니다. 통계는 진리고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수학은 진리다라는 거죠. 통계를 볼 때 통계는 이제 편차의 학문이에요. 수학,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과학. 규칙을 찾는 학문이에요. 철학도 규칙을 찾지만 뭡니까? 논리적인 맥락이 끊어져 있어요. 그 차이지. 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눈에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형이 하학적인, 지금 과학적인 그 실제 눈에 보이는 이런 3차원의 세계의 그런 그 논리보다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우주를 생각하면 돼요. 우주와 미세한. 그러니까 미세한 세계의 그 양자와 뭐로 이런 중성자니 뭐 이런 그 입자들의 세계에서는요, 확률이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확률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그게 완전 혼돈의 세계예요. 원래는 그 혼돈의 세계를 밝혀낸 것만 또 엄청난 거예요. 입자 속으로 계속 원자, 분자를 깨서 분자, 원자를 깨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면 중성자가 뭐 나오고 뭐 쿼크라는 입자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 양자 역학이라고 그러죠. 이 역학에서는 혼돈의 세계다.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뭔가 분명히 뭔가가 규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현재 3차원의 세계로 바라볼 때는 규칙이 없는 거다.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미세 세계도 같지만 거시 세계인 우주로 봐도 뭐 중력의 법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뉴턴이 중력 법칙 딱 만유인력의 법칙 딱 해서 만들어놨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지금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만일 그저 우주상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려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다시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주상수를 왜 만들었냐면 지금 우주가 이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거가 우주상수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우주상수가 원래 맞는 건데, 맞는 건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그 알아낸 그 이후에 이 팽창하는 원인과 그 외에 이 빅뱅 이후 뭐 우주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명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 예,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는데, 예, 그 물리학이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물질, 모르는 에너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미세 세계하고 거시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알고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불과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그때 이제 블랙홀의 존재, 아인슈타인 시대 이후에 블랙홀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가설을 내서고요. 그 이후에 블랙홀의 존재를 밝혀냈죠. 예. 그 블랙홀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블랙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요. 우주는 또 다른 우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관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 블랙홀은 모른다는 거예요. 블랙홀 안에는 지금 빛도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적인데 이 지구도 블랙홀 내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웜홀을 통해서 뭐 딴 데 세계로 간다는데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세와 현세의 관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그건 이제 미지의 세계, 어차피 모르는 그 랜덤의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 확률 세계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을 그냥 야 저거 저라 못 믿어, 무당이야, 미신이야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원래 지금 동양철학 이게 과거로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한의학하고 침술학 이거 다 이 동양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한의학 그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인정을 안 했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맞거든요. 침술 어디를 치료하면은 어디가 낫는다. 오행에 근거해서 무슨 간을 보강하면 또 뭐 어디가 좋아진다. 간이 목이거든요. 목생화 그러니까 뭐 심장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오행의 상생상극작용, 오행의 존재 그리고 오행에 따르는 의학 한의 모르죠? 식물 어떤 거 있죠? 한약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처방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정을 안 했다가 요즘에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뭔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모르는 상태라도 현상에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장하는 이 철학에서 주장하는 원래 기운들이 있어요. 원래 기운들이 있는데 지금은 원래 기운들이 바뀌었어요. 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아주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그냥 터질 수도 있는 게 고배당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당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당이 터지는 것은 이거 커다란 기운이 좀 다르다. 요즘 기운이 많이 좀 심상치 않아. 좀 기운이 수상해. 지난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예측한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뭐냐? 0과 1, 홀수와 짝수를 계속 뽑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시키는 거예요. 랜덤 방식에 있어요. 메리츠 방식인가, 메르넨 소수, 요걸로 뽑는, 컴퓨터 그냥 맨 랜덤은 랜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랜덤에 좀 가깝게 뽑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연구한 박사들이 많이 그걸 만들어 놨는데, 메르넨 소수인가 뭐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로 랜덤을 뽑아요. 랜덤을 뽑으면서 0이 나왔다, 1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100만 개를 뽑으면요, 50만 개씩 거의 일치합니다. 50%씩, 50%씩. 0과 1이. 그게 랜덤인데 그렇게 갈수록 그 확률의 수학적 확률이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9.11 사태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48%, 47%에서 47% 대 53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변혁이 일어나는 걸 저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저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거를 가시적인 문제로 지금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할까요? 예. 잠깐 소개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예정이 없던 건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 단넷 2008로 다 만들었습니다. 단넷 2008로 만들어서 자, 어디 있나요? 이거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컨펌에서 찾아보면, 자, 이거 파이팅을 위한 이름으로 했죠. 자, 이것을요, 제가 지금 만들다가 아직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저쪽 무엇이냐, 그 스플릿 윈도우로 해서 지금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건 뭐 간단합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예, 여기 이제 창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지금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시적으로 시각화해서 도표로 차트로 그려주는 거예요. 차트로 그려주고 그걸 또 저장하고, 그러니까 창을 4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분할 창을 4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랜덤으로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고 메르센 소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컴퓨터 랜덤이에요. 컴퓨터 랜덤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쌓이는 점수 있죠? 그러면 2번하고 8번이 많이 뽑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번하고 8번이 1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표준 편차가 있고, 그 카운트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시드가 바로 랜덤으로 뽑은 그 난수표죠. 요 경과 시간이 나오죠. 지금 1분 12초 경과됐는데 지금 계속 쌓여가는 부분, 많이 뽑히는 부분, 1등으로 뽑히는 부분들을 여기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1번이 지금 뽑히고 있는 것 중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8번과 2번이 많이 뽑혔어요. 2번이 제일 많이 뽑혔네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추세 변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0과 1을 뽑을 때 그 편차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거 커다란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걸 경마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배당이 터질 것이다,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파이팅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동양 철학과 연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로직과 그 데이터를 이 철학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짤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어플리케이션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바로 해월장이라는 거예요. 해월장이고, 오늘은 어느 날이냐? 바로 이제 병자일입니다. 병자일. 그럼 병자일과 해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과연 이 철학이 맞다면 이 간지의 기운, 월장의 기운, 요 이제 사주의 기운, 이건 이제 이 나무 모양에서 나오는 그런 사주인데요. 이 간화수, 수기운이 강하다. 이게 합하면 병이 화기운이고 자가 이제 수기운인데 이 합해서 간화수라고 그래요. 이 간화. 뭐 어디에서 흐르는 간헐천 같은 데서 흐르는 이제 물이다. 그러니까 수가 기운이 약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한 거 강한 거는 여기 나와요. 이 간화수가 여기 없으면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간화수 없지 않습니까? 요 있는 숫자 이 뭐야 천하수하고 대수가 강한 거예요. 그때는 강한 기운이다. 지금은 약한 기운의 수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나무 모양이 꼭 발음에서 나오는 건데 발음뿐만 아니라 이 기운을 합쳐서 한 가지로 표현한다는 것 점에서 이제 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60가자를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병자일에 대해서는 과연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마번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인기도는 어떤 쪽으로 나왔을까? 병자일에 잘 들어오는 기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즉시각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과연 이 날은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병자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병자일. 자, 병자일. 여기 병자일이 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 배당이 제일 높아요. 36점, 평균 36.7이에요. 제일 높은 게 이민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민월 아닙니까? 월이나 일이나 간지가 이민간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최고 높은 배당을 보여준다. 지금 최고 높은 배당을 보여줄 때라 이거예요. 지금 이민월이니까 이민월. 2월 4일 입진부터 이민월이에요. 지금 그거 확인해 볼까요? 이민월. 이민월. 여기 보면 요거 누르면 이민월이 나와요. 임민월. 임수일. 정유년, 이민월, 임수일이 바로 입춘일이고요. 지금 현재 누르면 바로 역시 이민월인데 정유년, 이민월, 병자일이라 해야죠. 오늘은 바로 병자일입니다. 이민월, 병자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민과 병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민 최고 배당이에요. 평균 최고 배당 나왔어요. 병자 네 번째 배당이에요. 36. 완전히 고배당이 꽉꽉 차 있어요. 이럴 때 고배당이 꽉꽉 찬 이 간지는 오히려 저배당으로 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확실히 정확한 100% 믿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50% 이상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이 더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왜냐? 병자일에 계속 터진 것이 많이 나왔다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옛날에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30건이나 돼가지고 상당히 충분한 그런 건이 24년 동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민이라는 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배당이 나왔다. 이민 간지하고 병자 간지는 고배당이 나온 그런 간지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자, 이번에는 그 아까 월장이 뭐라 그랬어요? 해월장이라 그랬죠. 해월장은 어떠냐? 해월장은요 29.4. 그러니까 30배는 넘지 않고 29.4. 그러니까 이 중간은 넘네요. 그게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배당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축월장이 가장 높아요. 여기 보면 축월장이 지난달이었어요. 지지난 달이었고요. 이건 지난달 자월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해월장이 된 겁니다. 해월장에는 여전히 고배당 기운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이때. 그럼 이민월부터 볼까요? 자, 이민월, 이민이라는 것은 8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8. 1부터 14번까지 봤을 때 8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병자이라고 해서 병자를 한번 보시죠. 병자 3입니다. 4번이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4번이 많이 나와. 실제로 이제 조금 있으면 확인할 겁니다. 4번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월로로는 8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했고, 연우는 어떻게 해요? 정유는 뭡니까?
정유라는 간지는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많이 나왔나? 3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3번, 8번은 뭐라 했어요? 같은 오행, 목이라고 그랬죠? 예. 일단 오행으로 볼 때는 8은 3이요. 3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볼 때는 8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오행으로 볼 때는 8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오행 5가지, 5밖에 없어요. 6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8은 3이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지금 3의 목의 기운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장에 볼 때는 어떠냐? 지금 해월장은 뭐라 그랬어요? 해월장. 바로 8번이에요. 그럼 8번이 두 개가 겹치죠? 예. 그럼 8번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모르면 그냥 8번 써도 고배당에 대충 맞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8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알아봐서 월장과 간지를 함께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월이고요. 이민호는 월이고, 지금 병자를 찾습니다. 해병자. 그러니까 해병자를 지금 찾아놨어요. 해병자. 과연 해병자가 몇 가지 돼요? 되게 많이 나왔네요. 해병자. 병자일의 해월장. 그때는 과연 어떤 마번이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오행 마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은 1, 2서부터 5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 4가 제일 많이 나온다. 2, 4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 4. 그러니까 4가 지금 많이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죠. 4, 2, 4, 3이라는 거죠. 4, 5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1.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4, 2, 4, 3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뭐 2, 5도 좀 있지만은 잽이 안 되죠. 2, 4가 하여튼 2배가 넘죠. 예, 3, 4, 2, 4, 3, 4, 4, 2, 4, 3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간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간지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자일 간지, 병자, 예, 병자일 간지예요. 이렇게 보면 병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병자, 예, 이 병자. 그럼 병자 아까 4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4등으로 나오죠. 예, 평균 배당이 41.2예요. 여기서는.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과연 무슨 마번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예, 병자를 한번 또 찾아보는 거예요. 병자를. 자, 이거 내가 미리 뽑아놨어요. 이렇게 병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이 4.9, 13.0 하나 나오고요. 4.9, 13.0 하나, 이걸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과, 이거 토탈이가 평균이죠? 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올라와 가지고, 예, 11, 12, 13, 오행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는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나왔냐? 아까, 예, 2, 4, 9, 4, 2, 4, 3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월장에. 그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좀 다른데, 보통 때는 다른데, 이게 똑같은 결과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났습니다. 보통 1 내지 2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5%나 차이 나요. 예. 그러니까 평균이 9% 나왔어요, 이사가 보통. 근데 얘는 병자일에는 14%가 나왔네요. 예. 엄청 많이 나왔죠. 5% 차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보통 때는 이제 3, 4라는 그 오행 조합이 마번 조합, 복숭으로 따지는 거예요. 복숭 마번 조합 3, 4. 예. 그러니까 8, 9도 되는 거예요. 8, 4도 되고요. 예. 이런 말이 7.6%가 보통 나오는데, 예. 이번 병자일에는 10.5%가 나왔다. 오늘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게 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병자일이 400건이나 되는데 왜 이런 특출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느냐.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골고루 나와야 되는, 원래 랜덤으로 뽑으면요, 이게 다 골고루 나와서 편차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편차가 이렇게 5%나 3%나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없이 골고루 나오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그 골고루 나온 게 뭐든지 다 골고루 나와요. 근데 오행만 따져보면 이렇게 편차가 생겨요. 오행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행은 뭔가가 있어요. 다른 거는 편차가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뭐 0.1%, 0.2%,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건 5%씩이나 차이 나고, 이건 3% 차이가 나니까 뭔가가 이런 기운이 강한 날이다, 이게 병자가.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현상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바로 뒤에, 등 뒤라는 거예요. 등 뒤. 그러니까 3, 4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3, 4가 전혀 안 나오고 1,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2사가 나왔다가 전혀 안 나오고 13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2사의 등지는 13이고요. 3사의 등지는 1, 2입니다. 그걸 파이팅은 1, 2, 3, 4 초씩, 1, 3, 2, 4 초씩, 1, 4, 2, 3 초씩, 2, 4, 1, 3 초씩, 1, 3, 2, 4 초씩.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토호행인 5를 빼고 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초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것을 경주 초반 1경주, 2경주, 3경주까지 보통 3, 4경주까지만 치러보면 어떤 것이 맞는다 하는 것이 뻔히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알아두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1, 2, 3, 4경주를 지내봐야 안다. 그러면 2사의 반대로 나오는지 2사로 나오고 3사로 나오고 4번이 많이 나오는지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오게 되면 1번이에요. 1번. 4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1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이 많이 나온 근거는 여기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일단 터진 거 이 오행에도 1000배짜리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월가 월 이민월 그 다음에 병자이래요. 그러니까 일의 간지, 일주 일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월주, 월의 간지, 이것이 동일한 경우의 날짜가 2007년 2월 11일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정년이 맞아요. 지금 정유년인데 정해년입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가 맞죠. 간이 맞고 지가 좀 틀리는 그런 해요. 그러니까 금일과 가장 유사한 간지일을 뽑아라. 그럼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2007년 2월 11일. 그럼 2007년 2월 11일 이민월 병자일은 과연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을까? 복승으로 볼 때 2로 1. 1천지 아닙니까? 1천지. 아까 4라고 그랬는데 이날은 특이하게 1이 나왔어요. 그거 아까 그 반대 오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행 초식 2, 4 반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1, 3. 그 다음에 1, 2도 나오고 2로도 나오고 2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로 1, 2 두 개, 2로 두 개에다가 1, 2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1, 2, 1호, 1, 3 1쪽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많이 나왔어요. 1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뭐예요? 1, 6, 11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1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럼 오늘 1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그 간지통계성에서 본 4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지금 확답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안다면 지금 파이팅이 벼락갑부가 되겠죠. 그걸 무조건 미래를 안다고 해서 통계로 그냥 다 100%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조물주가 만들어낸 이 우주 현상에 대해서 아주 손톱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 1분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바로 5초 후에 몇 번만 번이 들어올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접을 해보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지 그걸 바로 이 답이 이거야 라고 제시할 수는 없어요. 불확실성 확률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추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 있으면서 트렌드 임팩트도 있고 조금 있으면 트렌드 임팩트 소개할 텐데 바로 트렌드 임팩트하고 바로 이런 오행 방법도 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제시하는 거에 파이팅이 제시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예측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뭡니까? 이렇게 직접 점검을 해서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 환수율이 직접 나왔어요. 저 뭡니까 지금 저배당을 공략하는 방법의 환수율은 120%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지난번에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지난번에 히트수 33.1%, 그 다음에 배당 보면은 평균 배당이 3.6이에요. 보통 평균 배당이 대끼리 공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끼리 평균 배당이 3.3에다가 21%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걸 곱하면 73%의 환수율 기대값 이것을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3.6 곱하기 바로 33을 하면 얼마나 나와요? 120 정도 나옵니다. 120이 넘죠. 그런 높은
환수율과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지금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참여를 얼마나 해요? 참여는 여기 보면 3,582개, 25,000개, 3,582개, 한 15% 정도, 하루에 한두 경주 정도 이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컴퓨터가 찍은 것만 베팅을 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 1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9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베팅한 거고, 이거는 그냥 겉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1호, 1, 2가 많이 나왔다. 1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4번.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언제? 3, 4경기 지나는 때까지 관찰을 해보면 어느 것이라고 해서 많이 나온 부분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오행으로는 그렇게 1번이나 4번 그 추이를 보고 하기를 결정을 하시고요. 많이 나오는 마번, 고배당 마번을 한번 볼까요? 고배당 마번. 요즘에 고배당 마번이 뭘까요? 파이팅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고배당 마번을 트렌드 임팩트로 추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요? 자, 봅시다. 11번이에요. 11번. 고배당 마번이라고 했죠. 8번이에요. 8번 아니면 3번이. 8번 아니면 3번이 꼭 이 1, 2, 3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5개 연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왔거든요. 무슨 3개까지가 일치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5개까지 일치한 거예요. 계속 지금 8번하고 3번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고배당은 8번이나 3번을 축으로 들어온다 이게요. 복승식으로 볼 때 고배당은 연승식도 있어요. 연승식도. 연승은 거의 확실하고 복승까지는 8번이나 3번을 축으로 무조건 고배당을 사라. 100배 이상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사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기도 같은 경우는 11위를 옛날에 예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11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세요. 11위만 놓고 샀으면은 파이팅 말만 들어서 그냥 모르면 그냥 11번 놓고, 아니 몰라도 알아도 11번 놓고 고배당을 샀으면 얼마나 맞추느냐. 11, 11, 11, 셋, 넷, 다섯, 여섯, 6개. 요때에서 했지. 5개를 맞출 수 있어요. 요때 나오면서 여기까지 했구나. 이거 빼더라도 5개예요. 총 7개, 여기까지 7개가 나왔어요.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1월 7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11번째 순위를 보고 사라. 그걸 축으로 놓고 사라고 몇 번 입 아프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외면을 해버렸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0배당, 뭐 1,000배당, 수천 배당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승, 상승, 삼복승, 삼상승이에요. 이 배당들이 1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나왔어요. 한 달 사이에. 그게 보통 추세입니까? 이거 엄청난 추세예요. 11번째 찾기도 쉬워요. 12마리 뛰는데 끝에서 2번째 말이에요. 그렇게 배당 놓고 인기도 11위. 인기 11위로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11위 놓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맞는다니까요.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무조건 맞는다고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실증 자료 아닙니까? 실증 자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3번이나 8번을 사라. 3번, 8번을 사면 무조건 맞는다는 거예요. 3번, 8번으로 삼복승 축으로 사면은 100배 이상 아주 고배당을 노릴 때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핏대를 올리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오행? 철학? 이렇게 코웃음만 핑 치고 나옵니다. 그럼 이 과학도 못 맞추는데 그럼 자기의 그 영감을 믿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영감이 더 미신이에요. 이거는 뭔가 통계적으로 추리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의 영감, 촉을 보고서 사라. 촉을 믿어라. 내 촉을 믿어라. 무슨 촉을 믿어요? 그 저 미신이지 그게 더 미신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로 여기 11, 그 다음 번에도 11 쓰니까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번에도 3번이 계속 나오다는 추세. 이 세상에 추세가 있어요. 모든 현상은요 뭔가 징조를 보여줘요. 그건 여러 가지로 사회학자들도 증명하고 과학자들도 많이 증명을 했어요. 뭔 일이 사건이 커다란 거 있으면은요, 그 앞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진이 있으면 여진도 있듯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뭔가 조그만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징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징조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든 통계적으로 보든 이 철학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그 차선에서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뭔가 좀 유의한 그런 결과를 규칙을 찾아서 가지면은 유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트렌드까지 한번 보봅시다. 아까는 그건 완전히 철학적인 거고요. 이번엔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트렌드 임팩트 90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트렌드 임팩트 마이너스에 안 나온 부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안 나오는 부분 오른쪽으로 싹 돌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이것만 보면 여기서 90% 이상이 되는 것만 찾습니다. 임팩트 90이거든요. 그게 시점이 어떤 거냐? 자, 요 부분 이게 16입니다. 인기 16. 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33. 여기는 뭐냐면 4, 5, 5, 6, 3일 수도 있군요. 3일, 3, 4. 그러니까 지금 바로 쌍승식으로, 단승식으로, 단승, 쌍승, 삼쌍승으로 네 번째 축, 여섯 번째, 네서 번째와 여섯 번째 축이 바로 3경주 안에 나올 거예요. 1, 2, 3경주 안에 네 번째 축이나 여섯 번째 축으로 놓고 3쌍을 사거나 단승을 사거나 쌍승을 살 때는 파이팅이 손모가지를 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손모가지 안 잘렸죠. 지금 여러 번 10번도 더 했는데 손모가지 안 잘렸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두 개 다 나올 걸로 이게 보고 있는데 금일 중에는 두 개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만에 하나 안 나오면 내일 나오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93.5%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도 94.9%. 90%짜리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거의 뭐 100%가 나와요. 바로 3경주, 4경주 안에 나올 겁니다. 4경주보다는 3경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1, 2, 3경주 전부 다, 예? 뭐 충마가 뭐 다 서 있지만은, 하늘의 기운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기도를 인정, 올 충마? 배당판, 뭐 이런 거, 백판?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어떤 것을 얘가 찍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기도 4순위와 6순위, 이 쌍쌍축, 단승, 쌍승축으로 노려보길 바랍니다. 경주 초반에, 뭐 5경주 이후에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때 초반에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복승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초점이 포인트가 이 기대 확률을 지금 계산하는 주기를 통한 기대 확률을 주기예측 아닙니까? 이게 주기예측이에요. 여기 주기예측이라고 써 있어요. 주기예측. 여기 주기예측. 주기예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예측에서 분야에서 과학적인 트렌드 임팩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90% 이상 임팩트 90 충격을 주는 90 표준표차에 일달하는 그 부분 마이너스 부분 안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좋겠느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찾는 그 포인트는 80가지가 있어요. 80가지 중에서 90% 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요것은 복승입니다. 복승의 6순위입니다. 복승 6순위. 요 51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98.5% 복승식의 6순위 축으로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팔린 단승식 순위 배당을 볼 때 여섯 번째로 팔린 그놈이 6순위예요. 그 6순위 6순위 8순위입니다. 6, 8순위가 복승 이거 복승 죄송합니다. 복승이 아니고요. 연승 3차 안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 바로 이것은 언제 1, 2경주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3경주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당장 6순위와 8순위는 바로 둘 중에 하나는 바로 나온다. 1, 2순위 경주 안에. 하여튼 경주 초만 뭐 넉넉 잡아서 4경주 안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4경주에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6이 두 번 겹치죠? 6은 단승으로 넣으면 되겠죠. 6순위. 6순위 조심해야 됩니다. 6순위, 4순위 단승. 6순위, 8순위 이 삼복승. 연승. 요때 바로 나온다. 언제? 바로 당장. 오늘 5경주 안에, 4경주 안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손모가지 하나를 또 걸 수 있어요. 그런 게 아주 임박해 있으니까 뭔가 좀 확실한 믿음을 못 가져서 아주 뭐 이 예상지도 한 10개씩 사서 보고 SMS 이것저것 다 들고 ARS 여기 양쪽으로 손을 그 핸드폰 들고서 막 이것저것 다 보고
그래 믿음 갑니까? 누구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만 못해요. 이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오행인 조금 믿을 수 있고 하면 이거는 거의 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 오라고 하는 바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약간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늦게 오는 거는 내가 99%까지 보고서 추정해서 카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스컷을 해야 돼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는 운이 안 맞는 거예요. 1%의 확률에도 놓치니까 99%까지 하는 건 1% 확률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1% 무시한 확률에 자기가 당첨이 됐다면은 역으로 고배당 당첨이죠. 예, 그건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재수 없는 거니까 그냥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6 이하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다시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죠. 4순위, 6순위 단승, 쌍승, 삼승, 상승,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순위, 8순위, 6순위가 또 겹쳤어요. 4순위, 6순위하고 6순위, 8순위니까 6순위, 8순위는 연승, 3승, 3복승 거기에 바로 포함시켜서 사시면 4경주 이내에 반드시 적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좀 더블업 시키든 피부나치 방법으로 증가시켜서 잡으면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걸 말씀드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트렌드 플러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트렌드 플러스는 생략을 하고 바로 뭘로 들어가느냐면 바로 예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1000m 12도 출주 국산 5군 핸디캡 경주죠. 아, 오경주라고 그랬나요? 예, 오경주 맞습니다. 오경주 1000m이기 때문에 이거 출마청평 경주 개원하는 무시를 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중 이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출주주기 이거 37주 만에 출주한 금소와 그 다음에 역대 최강 13주 만에 출주한 역대 최강 9번 이거 다 무시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휴양을 무시하다 이게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연속 기승 해찬이 승군 해찬이 거리 해찬이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1000m 단거리니까 거리 해찬하는 건 다 상관이 없죠. 승군 관계나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온다. 그 능력 좋은 놈, 빠르게 전개하는 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예. 그것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선행을 어떤 놈이 우선 나가느냐면은 무조건 9번이 나갑니다. 9번.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팔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경마에서 제공하는 인기도로 열었습니다. 자, 인기 1위 4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6번, 9번. 9번이 지금 네 번째로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 8번 이런 식으로 팔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기가 이제 16개 회상지에서 9개 회사가 1등 한다고 지목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강축은 아니에요. 예, 강축은 아니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혼전 4마리가 강한 4번, 2번, 4번, 2번, 6번, 9번 이런 식으로 4두가 강한 4강 편성인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지금 9번이 빠르다. 9번이 지금 다크호스예요. 제일 이놈이 충마예요. 이놈이. 예, 그 다음에 이 뒤를 따라갈 놈이 어떤 놈이냐? 자, 이제 뭐 10번도 따라갈 겁니다. 10번도 따라가고 2번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요 놈이 이제 원래 좀 한번 초창기 해보려다가 못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그 유승환 기수가 해서 이제 입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현 기수가 요때 탔어요. 임기현 기수 타가지고 기록은 제일 좋지만 3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잠수를 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외곽이라 지금 못 들어오고 찬스만 노리고 있는데 지금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13초 55 뛰어요. 이 초반 1화롱을 13초 5를 끊는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 매직이 13초 6짜리인데 지금부터 더 나올 거놈이 있기 때문에 이 놈이 지금 인기만 아닙니까? 이 놈을 능가할 수는 있어요. 지금 2번도 1번보다는 약간 늦어요. 그런데 9번은 더 빠르거든요. 예. 근데 인코스의 이점을 받아서 1번 9번이 막 치고 나갈 겁니다. 1번 9번이 무조건 치고 나가요. 예. 만약에 1번이 생각이 없다면 1번이 치고 나가지 않겠지만 1번 배정받은 그 말이 치고 안 나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번, 9번이 치고 나가다가 9번이 선두를 뺏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이 무너지는 거고요. 만약에 1번이 그대로 가면 1구로 꼴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4번은 3착을 하는 거죠. 인기마 이놈이. 예,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이 올 수 있는 말은 2번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12번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마리. 선행등일은 이제 알아봤지만, 이 기록으로 보면 확연하게 타나요. 자, 4번 인기 1위. 예, 좋죠? 그지만 9번이 더 2등 15등에서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나가기도 전개가 유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은 좀 복병검으로 생각할 수 있고, 2번은 좀 아쉽지만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복병으로 잡아서 김기백 이수 막 타워해가지고 들어온다 했는데, 그 말 조금 얘가 예?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리면요, 게임 이론에 의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배당 없는 놈 그런 걸 딱 해가지고 마주나 마방에서 승부를 해버려요. 거꾸로 역으로 노린다니까요. 역발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역지사지. 예,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해서, 예, 팔리면 안 가고 안 팔리면 가는 게 기본 생리입니다. 생리. 그거 뭐 싸움은 그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게임 이론에 입각한 그 경마예요. 지금 이 경마 게임이.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9번, 예, 4번 이렇게 강하지만은 9번이 더 머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럼 어떤 번이냐? 12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소화. 예, 이렇게 잘 뜬 놈이 쉬고 나와요. 쉬고 나오는 걸 무시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전에 보시면은, 주행심사 아주 잘 받았어요. 예, 주행심사 어느 정도로 잘 받았냐? 이번 12번이 보면은 1분 공익조사로 1등을 했어요. 이때 김태형 기수. 예, 12번 외곽에 있지만 얘는 선행도 나갈 수 있는데,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도 잡고 가면은요, 추입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태형 기수는 이제 추입이 이 강점이에요. 추입 성향을 보이고 있는 기수입니다. 추입으로 입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군대 갔다 바로 왔는데, 군대 가서 추입하는 법을 배워왔는지 아주 요즘에 잘 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소화가 지금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휴양 36주든 40주든 300주가 돼도 지금 더 좋아졌어요. 얘가. 이 직정주의의 이 주행심사 받은 결과만 보면 저 정도만 떼어줘도 바로 등위 안에는 들 수 있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9번, 12번 단방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3복권에서는 왜 3복을 하냐면은, 이 4번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고요. 예, 그 다음에 1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12번, 9번 축에 1, 4 이렇게 두 방 3복으로 추천하고요. 12번, 9번 단방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